리덕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덕스. 리액트랑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태관리 라이브러리죠. 가장 흔하고 진짜 엄청나게 사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이 모벡스 정도인데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모벡스 vs 리덕스 npm 트렌드를 보면 보이죠? 리액트 리덕스네요. 이것도 리덕스를 넣으면 더 많아지겠죠? 리덕스와 모벡스.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10배네요. 거의 10배. 10배는 좀 안되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거겠죠. 일단 리덕스가 압도적인 데는 일단 리덕스가 먼저 사실 나온 것도 있죠. 특히나 리액트의 플럭스 패턴과 관련해서 리덕스가 좀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단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리덕스를 얘기하기 전에 이 리액트에서는 이걸 왜 사용을 하게 됐는지, 물론 그 데이터의 흐름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리액트는 트리 구조로 되어 있죠. 트리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유저 값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서 상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야기되게 되는데, 이게 상태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유저를 여기서 저장을 하면 여기 저장이 되고, 여기서 쓰고 싶으면 이게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죠. 이 상태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않고도 옵저버 패턴 같은 걸 이용해서, 아마 리덕스도 그 패턴 이용할 것 같은데, 옵저버 패턴을 이용해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태 관리는 사실 이걸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어렵지 않게. 조금 적응되시면 물론 라이브러리 쓰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리액트에서 어떻게 하나 볼까요? 리액트에서는 사실 이거 만들어 놨습니다. 컨텍스트 API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또 훅스가 나와서 유즈 컨텍스트 같은 걸로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컨텍스트를 만들고 프로바이더로 하면 되는데, 이걸로 전역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덕스를 왜 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걸로 하게 되면 사실 간단한 프로젝트는 컨텍스트를 쓰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다른 팀들 보니까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상태 관리를 한 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상태 관리 라이브를 써야 되냐라고 하면, 이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이 많아지면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전역 스토어 같은 데가 있어서 여기 리덕스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은 게, 가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크롬에 크롬 익스텐션에 아마 저게 있을 건데, 리액트도 있고 리덕스도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상태를 알아볼 수도 있죠.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돼 있는데, 이 양이 많아지면 방대해질수록 컨텍스트로는 할 수 있는 좀 한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리덕스가 어떤 점이 다르냐. 리덕스의 장점을 얘기해볼까요? 리덕스의 장점을 얘기해보면 구조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견고한 게 단점으로 보자면 보일러플레이트가 많죠. 보일러플레이트가 많은데 그 대신에 되게 견고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견고해서 뭐 오류 같은 거를 뭐 잡기도 쉽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럼 견고한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미들웨어가 존재합니다. 이 미들웨어가 진짜 엄청 큰데 사실 미들웨어가 없으면은 리덕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미들웨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플레이트 같은 경우엔 그리고 리덕스 툴킷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써도 사실 길긴 합니다. 근데 리덕스 툴킷을 안 쓰면 진짜 한 가지 액션을 처리하는데 막 진짜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막 세 가지 코드를 툴킷을 쓰면 한 가지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 좀 과장했나요? 거의 이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리덕스를 사용하다면 툴킷을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순수한 리덕스를 사용해 보는 걸 좀 추천합니다. 일단 원리를 알고 툴킷을 들어가야지 나중에 또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들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쪽 하신 분들은 제가 익스프레스밖에 사용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익스프레스에서 있는 미들웨어하고 약간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한 과정을 넣는 거죠. 여기서 막 디스패치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미들웨어가 뭐 로거라던가 리덕스 로거 같은 게 있죠. 로거로 뭐 로그를 찍어준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텅크를 아마 많이 사용할 겁니다. 텅크도 있고 사가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거는 사실 대부용이라서 제외하고 텅크와 사가를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텅크와 사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보통 텅크가 쉬워서 텅크는 그냥 진짜 중간에 한 과정 끼워 넣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로직도 간단하고 사실 npm 다운로드 안 받아도 저희가 직접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나요? 네, 사가는 뭐 그냥 간단히만 말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문법을 이용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디바운스 스로틀링 같은 거를 해주기도 하고요. 뭐 제요청 같은 거를 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보통 리액트 리덕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텅크를 사용했다가 사가로 많이들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은 아니라서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사가 말고 다른 미들웨어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가는 사실 처음에 적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너레이터 개념이라고 하면 결국에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이터러블하고 이터레이터라던가 뭐 싱크 어웨이트 개념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로 좀 기본 배경 지식들이 조금 필요로 해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래서 리덕스를 사용을 하고요. 네. 이야기가 약간 중구난방 된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